이 자리에 정호김 새누리당 전 의원, 박용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전체적으로 1시간 정도 회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이제 한 40분 했고, 김무성 대표가 이제 독대로 20분 정도 이제 회동을 했는데, 지금 앞서서 들으신 대로 주된 내용을 보면은 우선 당정청 회의를 이제 전방위로 이제 가동하기로 했다, 이제, 이런 언급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동안에 좀 당청 간에 상당히 삐끄덕거리지 않았습니까? 갈등도 하고 했었는데, 오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이렇게 또 대화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완전히 좀 해소된 겁니까? 좀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해소된 것 같이 보이십니까? 제가 오히려 반문을 하게 되는데요. 예. 지금 그 원내대표를 통해서 나온 내용은 우리가 이미 많은 부분 예상하고 있었고요. 예. 당정청, 고위 당정청 정책 조율은 사실 되는 게 정상입니다. 원래 가동이 되고 그렇죠.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다시 정상화 시키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외에 지금 그 추가 경정이라든지 이제 현안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저는 그 원내대표께서 물론 소록도 중요하죠. 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근데 소록도 얘기는 했는데 지금 여의도 얘기는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복선이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광복 70주년 사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언론에서 많이 예상을 했고 지금 예상된 대로 그 번호를 매겨서 쭉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네. 예. 지금 그 소위 총선과 관련하여는 얘기가 없었다. 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니까 마치 또 총선과 관련해서는 얘기가 있었던 거 아닌가 같은 이런 상상을 하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소위 대통령과 당대표 간의 어떤 정례 회동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도 있었는데 네. 필요할 때 수시로라고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난번 연두기자회견 때 그 장관들의 대면 보고와 관련한 그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시면서 대면 보고가 필요하세요? 라고 대통령께서 질문하셨던 그게 저는 왜 연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아마 제 희망으로는 일단 공식적인 브리핑은 이 정도로 하지만 당청 간의 정말 실질적인 조율 그리고 그 정부가 책임 여당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야 협조를 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산적인 대화가 있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박용진 의원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요. 네. 그렇게 이미 다 예상했었던 이야기. 네. 그래서 느낌은 뭐냐면 밥때 갔는데 밥을 못 얻어먹고 나오셨구나. 점심은 따로 나와서 드신 모양이다. 네. 숙제만 잔뜩 받아가지고 오셨다. 이런 느낌이네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으나 결론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정호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당정청 회의가 이제 가동되기로 했다. 이게 예. 뉴스가 되는 참 웃긴 나라가 돼버렸어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어야 돼. 자기들 할 일인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한 명 뺐으니까 그 한 명 빠진 자리에서 바로 그렇게 화기애애한 모습 보이는 것도 국민적으로도 참 머쓱하고요. 네. 제가 그 결론이 애매모호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마 여당에서는 새누리당에서는 좀 이렇게 정례화하자고 요구했었던 모양이에요. 예. 예. 정례화는 됐고 자주 봅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원유철 원내대표시죠. 원유철 원내대표가 야당 얘기를 했느냐 하는 기자들 질문에 떨떠름한 표정으로 했는데 뭐라고 대답하시던가요?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지금 변한 건 원내대표가 정책위 의장이 원내대표가 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네. 원내대표는 쫓겨난 것뿐이 없는 거고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 여당을 대하는 스타일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를 네.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오늘 회동에 있었던 대통령 그 언급을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당정청이 앞으로 하나가 돼서 지금 꼭 해야만 되는 개혁 과제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공무원 연금도 그런 꼭 필요한 개혁 과제 중에 하나였지만 그런 과제들 또 노동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실천을 해서 그 경제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그 경제 재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국민 중심의 정치를 꼭 이루어서 이제 국민 중심의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그 모범을 이번에 잘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뭐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그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당에서 책임지는 그런 자세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내대표가 돼서 그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이제 피를 흘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로 이렇게 저희들을 선출해 주셔서 저희들이 선거 비용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떡을 사서 어제는 다 돌렸습니다. 찰떡을 사서 돌렸는데요. 우리 당내 화합하고 당청 간에 찰떡같이 화합을 해서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고 당청 간의 그 소통과 협력으로 앞으로 우리 많은 일들을 하자. 대통령 잘 모시고 새누리당의 미래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서 우리 잘하자. 이런 다짐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들어도 감사합니다. 예, 뭐 웃음소리도 나오고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의견상 뭐 오늘 회동 분위기는 뭐 좋았던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한 40분 정도 이렇게 이제 회동을 하고 나서 이제 20분 정도 독대를 했다고 하는데 아까 김무성 대표 얘기로는 뭐 좋은 분위기에서 나라 걱정을 했고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 걸로 보십니까? 나라 걱정을 하셨겠죠. 좋은 네. 분위기에서. 그리고 네. 어찌됐든 간에 네. 사실은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당청 관계가 냉랭했던 것은 사실이고 네. 또 사실 상당 부분 그 지지층이라든지 또는 국민 여론이 걱정하시기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이기도 했지만 공당으로서 정책을 운용해 나가는 입장에서는 안정화도 또 필요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분위기가 그대로 표출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20분 동안에 국가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당청이 어떤 관계를 정립해야 될 것인가 뿐만이 아니라 정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외에 많은 이야기가 물론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오고 갔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대통령께서 들으시고 또 당대표가 지금 두 번째예요, 올해. 네. 그래서 그 상당히 흔치 않은 기회인데 전혀 아무 말씀도 하고 오지 않았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뭐 대표와 독대도 했지만 사실 원유철 그 신임 새 원내대표도 코피 얘기까지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이끌었는데, 근데 이 원유철 원내대표가 사실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뭐 뜻을 같이 하면서 러닝메이트로 나왔었잖아요. 정책위의장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새로 원내대표가 되면서 좀 뭔가 변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지적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원유철 정책위 의장에서 이제 원내 대표로서 네. 이제 그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늘 발표할 때 보니까 이제 경제 활성화와 민생에 관한 법 하면서 예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서비스 산업 발전 네. 기본법이라든지 관광진흥법이라든지 또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이게 야당의 협력 없이는 그리고 상당히 첨예하게 그 의견이 상당히 그 갈렸던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은 정말 그 고육책으로 소위 끼워넣기 하지 않고 네. 정말 코피 흘려가면서 잘하려면은 단순히 오늘의 각오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할 것 같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일관성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좀 아쉽습니다. 사실 그 정치인들이 네. 이 말의 수미가 일관된 것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라든지 또는 사회적인 책임이라든지 신뢰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필요한데 네. 본인으로서는 정책위 의장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가 원내 대표로서 또 새로운 책임이 주어진 것에 대한 그 잘하겠다는 의지를 너무 과하게 표출하다 보니까 그 수미일관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그 대화 그 화제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사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사면 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지금 앞서 그 저 브리핑 내용을 보면은 뭐 경제인 포함한 사면 이런 부분을 언급했고 정치인에 대한 언급은 이제 빠져 있어요. 네. 경제인과 관련된 사면을 당에서 건의하고 청와대에서 이걸 검토하겠다 뭐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되겠죠. 원래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처음 언급할 때는 경제인 얘기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라고 해서 많은 언론과 정치권에서 그런 경제인들 들어가나 보다. 그리고 예. 그 이름들이 이제 오르내리기 시작을 했죠. 네. 근데 오늘 당에서 건의하는 형식으로 경제인들을 좀 넣어달라. 그리고 대폭해달라. 그래서 뭐 통큰 치킨 얘기도 있었는데 통큰 사면 얘기를 하면서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제 건의하는 형식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예.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검토하겠다라고 답을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경제인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 1월 달쯤에도요. 뭐라고 얘기를 했었느냐면 재벌 총수들에게 특혜를 줘서도 안 되지만 역차별을 줘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방점은 역차별에 있었고 이미 그때도 한번 재벌 총수들을 사면하는 것을 추진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여론이 엄청 안 좋았어요. 그 여론 안 좋은 것 때문에 야당도 아주 강경하게 반발을 했고 결국은 청와대에서 뜻을 접은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무엇 때문에 다르게 판단하느냐, 그리고 국민 화합, 그리고 국민적 합의 이런 것들 그럼 무엇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단순히 경제가 어려우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법과 정의의 원칙 이것을 그럼 뒤집을 거냐, 국민들의 법감정도 다 무시하고 갈 거냐, 이런 중대한 과제가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한테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야당 좀 만나시죠. 당연히 여당의 원내지도부가 할 얘기죠. 야당 좀 만나시죠 얘기를 했는데 뭐 됐고요. 알았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건 좀 자체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청와대가 그리고 청와대가 쭉 오늘 뭐 얘기한 게 제가 아까 숙제만 잔뜩 받아왔다 네네. 얘기했잖아요. 예. 말씀하신 서비스산업 발전법이나 관광지원법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첩첩산중이에요. 야당에서도 이유가다 있는 겁니다. 뭐 발목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 하면 안 되는 조항들이 있는 거예요. 학교 옆에다 호텔 짓겠다고 그러니까 그거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거를 누가 제일 잘하느냐? 정책위 의장으로 법안 협상을 해왔던 원유철 원내대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 저한테만 떠맡기지 마시고 야당 대표들 불러다가 밥도 좀 사주시고 의견도 좀 들으시고 이렇게 좀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면과 관련해서 의견을 듣겠다는 핑계로 사실은 야당 지도부나 아니면 이제 주요 인사들을 불러서 네. 같이 좀 말씀 나누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한데 어디서든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동화 같은 얘기 그만하라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스타일이 바뀌지 않고 네. 대통령 스타일대로 밀고 가서 여당에서 무릎 꿇고 통했잖아요,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통령이 내가 주도하는 당정청, 대통령이 이끌어가는 여당 이런 모습을 계속 가져갈 것 같아서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코피 얘기랑 떡 얘기도 나오고 분위기는 좋았으나 네. 예. 결론은 애매모호하다. 마냥 좋다고만 얘기할 수 없다는 우려가 일단 든다는 거죠. 사면과 관련해서는 지금 야당에서는 재벌 총수 한두 명 사면한다고 경제가 살아나진 않는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정도 야당으로서는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야당으로서는 일단 당 대변인 발표도 그렇고요. 네. 일단 반대하는 스탠스는 분명히 네.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무언가 국민 화합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벌이요. 정경련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혜택을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열심히 해야 될 목록이 뭔지 먼저 발표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국민적인 여론을 바꿔서 그리고 그런 혜택을 받든지. 정경련의 태세도 일단 떡부터 받겠다 얘기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정치권과 어떤 정치권 그 재계가 전체가 좀 협의하는 그리고 청와대가 같이 또 이런 의견을 받는 시간을 좀 가져서 네. 국민들이 고개 주걱거리는 예. 그런 그런 특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당 얘기를 넘어가 봐야 되는데 네, 말씀 더 잠깐 하시겠어요? 예. 조심스럽지만 예. 오늘 청와대와 당 지도부 간의 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스타일 이런 문제를 차치하고 지금 국민적 여론의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모를 리는 없습니다. 청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회동이 있었고 앞으로 이제 회동 이후에 어떤 상황이 개진되느냐에 따라서 이 당에 대한 지지도라든지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정치를 한두 해 해본 사람들은 아니니까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잠깐 그 사면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자면 예. 사실은 청와대 입장에서도 그 기업인 사면에 대해서 지금 여론이 좋지 않다는 거는 당도 마찬가지고요.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연 그럼 대기업의 오너들이 사면이 된다면 그들의 주장대로 얼마만큼 투자가 창출이 되고 얼마만큼 고용이 창출이 되고 그럼으로써 경제 활성화가 되는지 또 당청 간에 이 사면의 그 사실의 큰 화두는 70주년입니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대통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걸 하는 이유는 그만큼 경제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서민의 어떤 그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경제 회복을 위해서 뭔가 탈출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야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오늘 오전에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가 이제 탈당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뭐 지난 몇 차례 선거를 통해서 국민에 의해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이제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그 앞서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은 오늘 그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했다면서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면은 현역 의원이 누군가가 이렇게 또 장소를 빌려줘야 된다면서요? 소개 의원이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누군가가 안에서 이제 이렇게 장소도 빌려주고 했던 것 같은데. 기자들은 누군지 아는 것 같은데 저는 뭐 따로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견된 일이었습니까? 이전부터 저 박준영 전 지사의 이름이요. 예. 신당 모색이라고 하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이제 이름이 거론이 됐었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도 사실은 뭐 그 광주 전남 쪽에서는 미리 다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이제 그쪽에 좀 물어보니까 그쪽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런데 같이 뭐 삼계탕을 드셨다든지 같이 뭐 냉면을 드셨다든지 하면서 기사에 같이 나왔던 다른 분들은 만류했대요. 지금은 시기가 좀 아니다. 오히려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박 전 지사가 좀 본인이라도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뭐 야당의 전직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우려스럽게 이 상황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전직입니다만 그 당 관료들 하셨던 당뇨분들이 뭐 100여 분 정도 탈당했다고 하는 그 기사와 그 일과 이번 일이 연쇄 탈당으로 가는 어떤 거냐, 징검다리냐 이렇게 좀 봤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기획을 해가지고 차례차례 내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이 분당이든 신당이든 간에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의 명분이 필요한 겁니다. 단순히 당을 이끌고 있는 주류 진영이 친노다, 패권이다, 왜 니네만 다 하냐, 니네만 다 먹냐 라고 하는 이런 국민들이 볼 때 눈살찌 뿌릴만한 내용을 가지고 당을 만든다거나 세상을 바꿀 일들을 도모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흐르고 있는 저간의 흐름 여러 가지 부류의 탈당과 뭐 신당 분당 이 논의는 사실은 당 주류의 주도권에 대한 불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것은 내부에서 싸워야죠. 논쟁하고 싸워야 될 문제지. 당을 만든다고 하는 건 세상을 바꾸는 무기를 만든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저렇게 쉽게 그리고 나는 주도 세력이 싫어서 나가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는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으로 굳이 뭐 명분을 갖다가 굳이 이제 본다고 그러면 뭐 민주당 내부의 어떤 혁신이 부족했다 또는 다가오는 총선 대선에서 승리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명분으로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만일에 그렇다면 물론 이제 개인의 판단이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의 혁신이 부족했으면 혁신을 하라고 재촉을 해야죠. 그리고 승리하기가 어렵겠다 싶으면 거기에 어떻게 그러면 그러니까 노력을 기여할 건지를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야말로 이 당으로는 절대 안 되고 이 당이 지금 정권 교체 해야지 되고 있다 싶으면 철저하게 부수기 위한 그런 뭔가를 내놓든지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탈당하고 난 떠난다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일이고 그런 업무고 정당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바꾸는 무기인데 그 일을 저렇게 쉽게 자기 일신의 어떤 문제로만 이렇게 하면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파괴력은 별로 없을 것이고 또 뭐 신당이나 분당의 어떤 신호탄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짧게 관전자 입장에서 명분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이제 자기 반성의 얘기도 되는데요. 저희가 사실 책임 공당으로서 지난번 메르스도 그렇고 유승민 사태도 그렇고 여당도 사실 굉장히 눈살 찌푸리는 일들,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민망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1야당이라고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리멸렬이라든지 이런 분당적 속성 때문에 지금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항상 그 새누리당이 앞서 있는 이건 사실은 우리나라 정당 발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죠. 가장 강력하고 대한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하고 이게 국가 발전이라든지 국민의 어떤 복리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고 특히 비노그룹에서는 지금 이런 문제인식에 그런 어떤 그 윤
유능한 경제 정당을 표방했지만 지금 뭐 혁신이라는 것도 상당히 그 용두사미 같은 그러한 그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권 교체를 해서 정치를 바꿔보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또 사실 여론조사를 해보면 특히 특정 지역에서는 소위 비노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지도가 훨씬 높고요. 물론 네. 이제 과연 그 결집을 어떻게 하느냐, 인물이 있느냐, 또는 자금은 충분한가, 또 조직은 있는가 이런 걸 보면 저도 회의적이긴 한데 이거는 사실은 그 정당 발전에 대해서 서로가 좀 성찰하고 좀 그 다시 한번 그 상기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호김 새누리당 전 의원이었고요. 박용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